속속들이 알아보고 속속들이 파보는 이진동의 속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선 전국 말미에 핫 이슈로 떠올랐던 리박스쿨의 댓글 공작국 처음 보도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봉지욱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뉴스타파에서 일하고 네, 있죠. 네. 뉴스타파에서 하여튼 대선 전국 때 많은 보도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예. 리박스쿨 의혹 이제 보도가 예. 말미에 크게 이슈가 됐었어요. 예. 네. 어떻으면 근데 말미에 나오다 보니까 경찰 수사까지 이어지긴 했지만 아직 네. 뭐가 뭔지 지금 다 드러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뉴스타파에서는 이제 의혹 제기를 한 거고. 예. 그래서 오늘 그 설명들을 좀 들어보고 어떻게 진전될 건지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이게 지금 큰 이게 뭐라 그럴까 빙산의 일각 그러니까 의혹만 제기됐고 실체는 아직 밑에 물 밑에 잠겨 있는 것 같은 그런 사건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직접 취재한 기자한테 들어보려고 네. 왔는데 오늘 뭐 책을 한 권 가져오셨네. 이게 그 압수수색이라는 책 저희가 작년에 10월에 이제 네. 출간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네. 저희 김용진 선배가 네. 개정해야 된다고 굳이 개정해야 된다고 해서 한 30-40% 정도 네.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이제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 뭐 네. 명태균 게이트부터 뭐 12.3 내란 등등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일련의 과정에 있었던 일들, 저희와 관계된 일들, 예, 그런 것들을 좀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책은 좀 재미가 없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래요? 네. 소개하려고 이진동 선배 드리려고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요? 네. 잘 볼게요. 우리도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네. 그때 큰일 하셨잖아요. 디넷이란 그러니까 그렇죠. 디지털 캡이나 네. 검찰이 운영하고 있는 의심은 다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실체가 정확히 드러난 건 그때 처음이었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디넷 보도를 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그 디넷 보도 때문에 네. 기소를 못했고 그래서 못하고 나서 아주 경향심도 모이면 될 거라고 봤는데 뉴스타파도 기소를 안 할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소를 하게 되면 이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해온지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공판 과정에서. 그래서 안 할 줄 알았는데 또 뉴스타파는 기소를 했어요. 네. 저희 기소는 작년 8월, 9월에 일찍 했으니까요. 비교적 일찍 했고 그때 아마 제가 우리가 디넷 보도가 3월 달에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3월에. 그때 윤석열이 아직 시퍼렇게 살아 있을 때이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이 수사 시작된 것 자체가 저 때문에 시작됐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저 잡으려고. 김건희가 저를 그렇게 싫어한다. 왜 우리 봉 기자를 싫어하지? 근데 예. 마침 제가 또 뉴스타파 가 있으니까 예. 이것들이 아주 한물이구나 뭐 이런 그래요? 상상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뭘로 찍혔어요? 이명수 기자야 뭐 내가 요즘 어디 댓글을 보니까 욱수수 뭐 해서 나오네. 예. 봉지욱, 뭐 이명수, 장인수 뭐 이렇게 지칭하는 것 같아요. 뭐 저희끼리 가끔 셋이 어디 뭐 행사 가거나 할 때가 있는데 그냥 잘 재미삼아. 근데 그래서 이명수 기자야 7시간 녹취록 그게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우리 봉 기자는 뭘로 이렇게 찍혔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JTBC에 있었을 때 2021년 12월 29일에 아마 그 김건희가 처음 사과를 했을 겁니다. 공식 사과를 했잖아요. 기자회견. 가의학력. 근데 그날 저녁에 저희 팀, 저도 그때 이제 탐사팀이었는데 탐사팀 제가 팀장이었는데 김건희의 그 석사 논문 표절을 저희가 이제 집중 보도를 한 2-3주간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 전에 논란이 됐던 건 국민대 박사 논문 표절이었고 사과를 다 했는데 사과한 당일에 석사 논문 표절이 나가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논문 지도 교수님까지 다 찾아가가지고 해서 그리고 김건희의 미술계 경력이 완전 허위다. 큐레이터 가짜 경력. 그러니까 본인의 어떻게 보면 코바나 컨텐츠를 하고 지금 본인이 커리어를 쌓아왔던 배경은 석사 학위거든요. 미술 교육과였으니까. 근데 그거를 건드리니까 굉장히 불쾌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JTBC에서 이제 보도는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거는 약간 위에서 압력이 있어가지고 못했는데 그 무속 관련 부분, 뭐 서대원 역술인이랄지 부정스님이랄지 그 부분을 이제 리포트 보도는 뉴스로는 보도를 못했는데 제가 이제 팀장이니까 디지털 온라인 기사로 냈습니다. 일부를 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이명수의 7시간 녹취록이 MBC 스트레이트에서 첫 번째 보도하고 멈췄잖아요. 근데 두 번째 보도를 사실은 저희가 그 7시간과 상관없이 준비했던 게 있어서 김건희의 본인 육성까지 합치면 완벽하게 보도를 할 수 있겠다 싶었고 서부지방법원도 그 부분 보도할 수 있다라고 가처분 신청해서 그 부분은 기각했는데 보도를 그때 못해서 일부 온라인으로 냈는데 그런 사실을 본인이 나중에 알게 됐나 뭐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타파 와서 뭐 대장동 사건이랄지 뭐 여러 가지 사건의 검찰 수사 기록 특히 이제 검찰 문제를 많이 건드려서 그 부분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냥 제가 듣기로는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가 네. 장윤선 선배한테도 그 얘기를 했다고 하고 여러 군데서 비슷한 얘기를 해서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뉴스타파와 별건이잖아요. 뉴스버스 저 네. 허재현 그렇죠. 같은 별건인데 기소를 또 같이 하면 좋은데 기소를 분리 기소했습니다. 지금 그래갖고 재판을 별도로 받고 아, 그래요? 있어요. 예. 그럼 봉 기자는 뭐 저거 아니야? 같은 부산저축은행 같은 건데 같은 건데 별도로 분리해서 했다 기소했습니다. 이거죠. 예. 그럼 마지막에 봉 기자만 남는 거 아니에요? 아니 허재현 기자 같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재판은 또 본인이 가야 되니까 다음 주 또 월요일에 이제 갑니다. 한동안 좀 멈췄던 지 않았나요? 네. 지금? 저는 재개되는 시작 건가요? 자체를 늦게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8월에 기소하고 첫 번째 재판을 지난달에. 그 문제,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 네. 대장동 대출 비리를 무마했다. 네. 이 의혹들을 대선 전국에서 지금 보도했잖아요. 네. 봉 기자도 보도하고 뉴스버스도 예. 보도하고 그걸 엎어쳐가고 뒤집어 씌워서 언론에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게 윤석열 이 명예훼손 수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보도들인데 이 부분은 뒤에서 그래서 한번 다시 다루기로 하고 리박스쿨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압수색을 했죠. 되게 빨리 한 거죠. 민주당이 아마 31일 토요일에 5월 31일 토요일에 고발을 했는데 다음 날에 경찰한테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너무 없고 다 지우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다음 날 6월 1일 월요일에 이제 저희가 라이브 방송 두 번째인가 하고 자료를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제공을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 날 바로 영장을 신청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대선 끝나고 다음 날 바로 압수수색.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는 거죠. 보도 그렇죠. 나오고 나서 네. 바로 압수수색 영장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보도 나오자마자 뭘 준비를 해서 영장 신청하고 또 검찰이 또 법원에 청구하고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범죄 증거가 다 온라인에 있으니까 휴대전화랄지 PC를 빨리 확보 못하면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리박스쿨 이제 의혹이 보통 그 댓글 달고 막 했다. 댓글 조작이 댓글 공작이다. 이건 쉬운데 막 무슨 늘봄 학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많이 꼬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좀 쉽게 설명을 리박스쿨 의혹에서 이 늘봄 학교가 등장을 했어요. 이게 어떤 식의 연관이 있나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취재가 리박스쿨을 처음에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제가 돌이켜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저희 2022년 9월달에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가 시작이 됐고 석 달 후인 2022년 12월에 저희가 유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 보도를 최초로 했고 거의 한 1년 동안 보도했습니다. 근데 유일임의 청부민원을 도와준 사람들이 다 극우단체들이에요. 극우단체가 이제 정치단체도 있지만 특히 언론계에도 많이 포진이 돼 있고 유일임이 그쪽 출신이고요. 근데 유일임 위원장은 오히려 이제 기자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때 청부민원에서 민원 제기한 청부 받아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다 친척들로 알려져 있는데 아닙니다. 친인척은 일부고 더 있습니까? 극우시민단체, 언론계 극우시민단체들 뭐 가짜뉴스 대상 시상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연관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의 조직을 분석을 그때 저희가 했어요. 한 50개인가. 그래갖고 조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기존의 극우단체, 정치, 특히 집회를 많이 하는 단체들과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단체는 5개인데 하나의 인물이 뭐 대표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 지도를 한번 그려봤죠. 인물 관계들을 그려보고 이제 쭉 그려봤다가 리박스쿨이란 게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집회 전문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부의 어떤 취재원들 거기 있다가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리고 쭉 있다가 유일임이 사실은 저는 그 보도하고 사퇴할 줄 알았는데 사퇴는커녕 이듬해 그 연임을 하더라고요. 연임을 하고 저 그때 청문회나 뭐 국정조사 뭐 이런 데 제가 끌려 나와서 참고인으로 증언도 하고 그랬죠. 전혀 흔들림 없이 그렇게 가다가 이번에 보니까 최근에 누구나 사실은 극우단체가 이런 댓글 공작을 할 거라는 짐작은 누구나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거 전국이니까 뭔가 물 밑에서 움직일 거다. 그리고 그 전례도 그 전력도 있잖아요. 국민의힘 같은데. 그러고도 남을 것이라고 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에 그 언론장악 공동 취재팀 꾸려서 했을 때 그 보수단체의 동향을 잘 아는 내부 관계자, 그쪽 출신 관계자가 리박스쿨의 댓글단 모집 공고를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예. 선거 직전에 한두 달 전에 그게 나왔던 한두 달도 거예요. 아니에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게 한 20일도 안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예. 아주 그 굉장히 이 컴팩트하게 한 핫하게 거죠. 예. 붙을 걸 대비해가지고 지금 이제 밑에 조직들을 지금 그때 막 꾸리려고 했던 거네요. 하여튼 계속 진행은 돼 왔는데 추가로 더 모집을 했던 것 같아요. 모집을 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게 5월 초까지 마감이었는데 저희 박종화 PD가 그 언론장악 그 관련 취재를 오래 했거든요. 네. 그 친구가 그걸 올렸고 그 제보자한테 받아서 단톡방에 올려서 제가 날짜가 지났다고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래도 밑자야 동절인데라고 했는데 박종화 PD가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이제 기자들은 어느 정도 네. 얼굴도 알려지고 상대방이 이름만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얼굴 안 알려진 사람은 인턴 기자밖에 없으니까 최혜정 네가 한번 해봐라. 인턴 기자. 네. 문자로 했는데 그 손열수 대표가 문 거죠, 덥석. 음. 근데 여기도 보니까 그냥 막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민등록증 같은 거 요구도 하고요. 네. 근데 최혜정 기자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슬기롭게 뭐 서부지법 폭동 사건 때 못 가고 이런 거 겁난다 이러면서 네. 신분증 제공을 안 하고 초반에는 약간 이름도 속이고 생년월일도 속였다가 그게 또 들통이 나요. 이틀 만에. 근데 그것도 좀 슬기롭게 잘 서부지법 막 핑계 대면서 네. 이제 하는데 이제 이 친구가 워낙 똘똘하고 말을 잘하고 싹싹하니까 그 손열숙 대표가 엄청 마음에 들었나 봐요. 네. 안 할 얘기 해야 될 얘기 뭐 그냥 다 이 친구한테 아. 풀어놓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어라고 하는데 최혜정 기자가 그 교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사범대학을 나와서. 아, 그렇군요. 저는 늘봄학교 뭔지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최혜정 기자가 늘봄학교 얘기를 하더라. 네. 라고 보니까 단순히 애들한테 극우 역사관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학교 현장으로 우리 강사들을 투입해가지고 네. 애들한테 가르쳐. 근데 그건 마치 보면 진짜 이거 뭐 백년지 대계 비슷하게 극우 정권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아이들의 뭐, 사상을 오염시키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게 보니까 나도 이제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찾아봤더니 늘봄학교가 작년에 도입이 된 맞습니다. 거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지. 왜 그러냐면 예. 작년에 그 총선 무렵에 그것도 총선 무렵에 막 맞습니다. 도입이 되니까 3월인가 시작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알 길이 없는 거죠. 관심 밖이었거든. 다 그럼요. 총선 있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상당히 그 윤석열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대수롭지 않고 그냥 인턴 기자 투입시키고 박종화 PD가 혹시 모르니까 밖에서 대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몰래카메라 한 두세 개 차고 나갔는데 뭐 하나는 녹화도 안 되고 뭐 이랬다고 해서 네. 단톡방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는 댓글 좀 만나자마자 댓글 달아봤냐라고 하고 바로 그 단톡방에 초대를 해서 뭐 어떤 누가 조장 청년 조장 뭐 이런 임무 분담이 있더라고요. 시간대별 올라오는 글도 있고 하면 올리면 다 가서 공감을 다 눌러서 네. 베스트 댓글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건데 저는 여기까지는 뻔히 그럴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죠. 그러니까 근데 그 모집한 주체는 리박 스쿨인가요? 다 리박이죠. 거기 그 방은 그 그러니까 단톡방은 아니 그러니까 그 모집 공고가 나왔다면서요. 리박이죠. 리박 스쿨. 네. 리박인데 그냥 대놓고 댓글 단 모집이라고 돼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뭐 댓글 단다고 해서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죄가 될 수도 있고 허위 사실 유포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공직선거법 또 그 선고 형량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렇죠. 예, 굉장히 센데 이재명 대표만 해도 그렇잖아요. 네. 굉장히 세게 받았잖아요. 그게. 근데 그것만 봐도 거기까지는 좀 이해를 했는데 이제 그 최혜정 인턴이 얘기하기를 보니까 여기가 교육사부터 한다요. 근데 그 단톡방의 멤버들이 전부 다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혹은 이미 이수했던 사람들이 한 170명 가량 모여가지고 손효숙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게 뭐지? 저도 늘봄학교가 뭐야라고 찾아봤는데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시작했도 우리 모르고 저희 둘째는 아직도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네. 6학년은 아직 해당도 안 돼요. 지금 저학년들. 예, 작년에 1학년 해당, 올해 1, 2학년 해당인데 예산을 한번 찾아봤더니 올해 1조 8천억인 거예요. 그 좀 너무 놀랬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근데 주위에 선생님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다 알아.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반감을 갖고 있냐면 1조 8천억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학교 시설 뭐 유지공사 비용이랄지 뭐 선생님들 관련 비용이랄지 아니면 아이들 복지 예산이랄지 전부 다 깎았대요. 깎아가지고 여기서 깎은 거를 늘봄에 투입을 했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갖고 쭉 그 스토리를 찾아보니까 우리 언론이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크게 관심을 안 가졌던. 맞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마 선거 전국이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교조에서는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교사들 업무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해서 정교조에서 반대하고 막 그 시위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저도 이런 일이 있었네 할 정도로
처음 듣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한번 조사를 제대로 해보면 지금 생각에는 일단 정교조 말살 정책 같은 게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 중에 하나로 대한교원노조, 대한교조라는 걸 네. 세워서 리박이나 이런 극우단체들과 대한교조가 계속 만납니다. 만나서 회의를 하고 늘봄학교 빨리 시행하라고 해서 원래 올해 시행했어야 되는데 네. 1년 당겨서 하면서 더 무리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윤석열 정권에서는 민주노총이나 정교조 쪽을 좀 말살하고 탄압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걸 한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정교조들이 아이들을 좌경화시킨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익 역사관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네. 이런 늘봄학교라는 제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 늘봄학교를 만들어서부터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이 구구 사상을 주입을 하는 네. 거잖아요. 예,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상당히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네. 뭐 작년에 1학년, 올해 1, 2학년 그리고 보니까 전체를 또 무료화하는 게 작년 총선 공약이었더라고요. 그렇죠. 총선 공약이 크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일 때 네. 늘봄 사업에 대해서 막 드라이브를 걸었던 발언들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지나쳐 왔는데 이게 네. 보니까 아까 저도 본 기자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체계 네. 시스템을 막 바꾸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간단히 이 사건은 극우 어린이 만들기 프로젝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길게 보면 다 이게 유권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윤수 대표가. 네. 10년, 20년 지나면 얘들 표 찍는다고. 근데 그래서 이제 리박스쿨이라는 것과 이 늘봄 학교는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리박스쿨이라는 것은 원래 만들 때는 이제 손현숙 씨가 만들 때는 뭐 교육기관 비슷하게 역사교육기관 비슷하게 내세운 거죠. 네. 내세워서 뭐 그런 활동을 하긴 했어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강연을 열거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는데 네. 이승만을 추앙하고 박정희를 이제 숭상하는 그런 주제로 이제 해왔죠. 해왔는데 근데 이분들도 그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해봐야 몇 명 듣지도 않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런 좀 필요성이 좀 한계를 느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한 게 손현숙 씨가 늘봄교육연합회라는 걸 만듭니다. 근데 네. 연합회 자체는 자격증 발급 권한은 없고 저희가 보니까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알았냐면 최혜정 인턴 기자가 딱 투입을 했는데 다음 날인가 다음 주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예요. 네. 무슨 기자회견이냐 물어보니까 국민의힘하고 정교조를 이재명 후보가 교사들의 교실 밖 정치 활동을 좀 폭을 넓히겠다고 한 모양이에요, 말을. 네. 그거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국민의힘 조정원 의원과 하기로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미안하지만 이제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기자를 또 몇 명 더 투입을 해서 카메라까지 잘 넣어서 최혜정 기자를 갔는데 지금 이제 공식 행사가 시작하기 전에 회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있었던 내용은 아직 공개를 안 했는데 네. 그 자리에서도 이제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의 목적은 그냥 정교조나 민주노총 탄압이구나 그런 얘기가 오갑니다 거기서. 네. 오갔는데 그 다음에 갔는데 갑자기 권성동이 나타난 거예요. 그 간담회. 네. 그러니까 간담회를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간담회를 먼저 잠시 하고 네. 기자회견을 한 거죠. 기자회견 하기 전에 서로 상견례 비슷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상견례 자리에 권성동 등장한 거네요. 그 자리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가 오갔고 지금에 와서 조정호는 이 사람들 잘 몰랐다라고 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랑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뭐 자리를 주선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떤 단체인지 알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학부모 단체를 표방하고 갔는데 11명이 갔는데요. 5명은 그 자송군 댓글 팀원들이고 손윤숙을 포함해서 6명은 그냥 일반적으로 무슨 그러니까 진짜 학부모 단체라고 볼 수 없는 그냥 1인 단체 비슷한 것들인데 아예 학부모 단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치동의 입시 컨설팅 학원 원장도 이제 학부모 단체로 갔고 또 한 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국 뭐 교육 컨설팅이란데 여기가 교육부로부터 자격증 발급 위탁을 받은대요. 그러니까 발급 위탁을 받은 게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두 군데. 자격증이라는 게 늘봄 강사 자격증을 얘기하는 거죠. 늘봄 강사 민간 자격증. 민간 자격증인데 늘봄 강사라는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만이 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그 늘봄 학교에 강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저희가 보도하니까 뭐라고 보도자를 냈냐면 서울 지역의 초등학교 10개 굴연관 늘봄 학교 프로그램이 공급이 됐다는 걸 발표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발급하는 자격증은 뭐 필수가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근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낸 그 늘봄 강사 공고를 보면 자격 요건 중에 첫 번째가 자격증입니다.
네, 관련 자격증. 관련 자격증인데 그건 민간에서 네. 아까 그 리박스쿨이라든가 늘봄 교육연합에서 네. 발행하는 그 네. 자격증도 그렇죠.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더 이제 국회에서 조사해보고 해야 되는 게 저희도 이제 들어갔다가 취재 한 3일 만에 제가 볼 때 이거 좀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들고 보도한 거 자체를 거의 한 일주일 후에 그냥 한 거예요. 왜냐하면 댓글 공작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있을 수는 없어서 나와서 이거 빨리 보도를 해서 수사를 시켜야겠다는 걸 한 건데 가만 보니까 이건 댓글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더 문제네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알기가 이해가 쉽지 않은 게 댓글 사건이 하나가 있고 댓글 공작이 있고 이게 늘봄 학교권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막 섞여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몰래 해야 되는 일을 네. 그렇잖아요. 몰래 하는 공작이잖아요. 댓글 공작으로 치면 이거를 제도권으로 뻗어 나가려고 했던. 야 이렇게까지 이제 이런 일 할 필요 없어. 그냥 애들을 극으로 키우는데. 극으로 해가지고. 그럼 얘들은 다 우리 찍을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장기 교육 프로젝트를 했구나. 네.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했는데 거기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교육부는 누가 봐도 특혜를 준 게 그 손효숙 대표라는 분은 교육 전문가도 아닌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정책자문위원이 네네. 돼 있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정부가 특혜를 주고 또 대통령실에서 빨리 하라고 지휘를 하고 명령을 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됐고 윗선이나 배우가 따로 있구나라고밖에 의심. 네, 그 부분 조금 뒤에서 물어볼 텐데 어찌 됐든 간에 손효숙 대표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돈도 아까 1조 예산이나 투입되는 정책에 그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손효숙이라는 사람 우체국 국장 출신이라면서요. 5급, 그러니까 그 사람 힘만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우선 경찰 수사 핵심 결국은 이제 댓글에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댓글 조작일 텐데 이 댓글 조작들이 그러면 아까 뭐 대선 최근에 와서야 막 모집하고 물론 그 전에도 있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댓글 조작이 실제 그럼 있었습니까? 증거들이 있었죠. 저희 최혜정 인턴도 제가 그냥 같이 하라 그랬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왜냐면 탈로가 안 나니까. 그렇죠. 잘 취재하고 있는데 저 이거 못하겠어요. 왜냐면 인턴 기전 세상 물정 아직 참 모르고 취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이거 누르면 범죄에 가담하는 거 아니야. 걱정은 좀 되잖아요. 그래서 괜찮다. 그거는 공익보도니까. 그래서 이제 글을 이제 아직은 이제 손효숙이 이것도 단계가 있더라고요. 처음 들어왔다고 댓글을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댓글에 샘플들을 쭉 줘요. 네. 본인이 이제 보도 보시면 얘기를 하잖아요. 뭐 청렴하고 공정하고 뭐 유능한 김문수 후보의 어깨 위에 윤어게인의 별이 내려앉았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렇게 불러주는 이유가 문장이 길던데 자료를 가지고 다니는. 그러니까 왜냐면 되게 저는 그거 받고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윤어게인의 별이 내려앉았다. 약간 문학적이라고 나도 그거 보면서 문학적 표현인데. 예전에 이게 김종인 위원장인가가 이제 그 윤석열 후보 때 대통령 후보 때 별의 순간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것도 명태균 씨가 했다고 하고 처음에 그 김종인 위원장이 그걸 따라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별의 순간 뭐 별이 내려앉았다 이런 식으로 댓글 샘플을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손효숙이 이제 지시를 하지만 구체적인 지시는 다 청년 조장들이 합니다. 조장들이 댓글을 기사를 딱 물색을 해가지고 댓글을 놓으면 나머지 이제 조원들이 가서 동감을 누르거나 아니면 추가 댓글을 달거나.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샘플. 근데 여태까지 보시면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나 네이버 다음 기사에서 이 댓글 봤는데. 또 다른 데도 있어. 그 댓글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하니까. 저희 뉴스버스 기사에도 그 IP가 같은 사람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추적해보고 싶었었는데, 아이씨, 이걸 언제 추적하나 싶어서 그냥 놨었는데, 다 그쪽의 어떤 그 아까 얘기한 대로는 자성군의 어떤 소행인 것 같네요. 예전에 그랬고 저는 사실 이거를 뭐 프로그램이나 AI로 하지 않는 이상에 사람이 해서 되냐라고 했는데 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뭐 기무사령부, 뭐 사이버사령부 같은 거 한 거 보면 거기 인원이 다 300명 이하였더라고요. 300명 이하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설계가 됐고 추진이 됐었던 걸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생각은 자성군이란 개념은 리박스쿨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들의 댓글 부대, 극우에서 댓글 부대를 할 때 자성군이라고 명칭을 하고 리박스쿨은 이제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낸 기사는 리박스쿨은 일종의 그 사관학교 교육을 댓글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조작하는지 교육을 그냥 일반인 뭐 이런 사람들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단체들 있잖아요. 구국동지회나 뭐 다른 극우 보수 단체들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을 불러다 교육을 합니다. 리박스쿨에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데 리박스쿨에서 그런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럼 늘봄학교 강사증을 또 주나요? 그 사람들한테? 아니죠. 거기서 근데 만약에 이런 건 있죠. 저희 인턴은
아무 먼저 요청을 안 했는데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너가 열심히 하면 네. 내가 이 자격증을 줄게. 이거 하면 야 학교 가서 강사로 일하는데 시급이 4만 원이야. 되게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유혹을 하고 미끼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강사 자격증을. 네. 원래는 그게 25만 원이니까 수강료를 내야 되는데 수강료도 내가 안 받을게. 그러니까 그러면 25만 원 수강료를 내든 어쨌든 간에 그 자격증 장사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걸로 하나에서 수익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거네 지금. 그러면서 나온 사람들을 늘봄학교에 취업시키는 거죠 사실은. 시급 근데 4만 이제 원 그 주고. 수강료도 안 받고 그렇게 줄 정도면 네. 이 사람들을 강사로 만들어서 가르치는 게 더 제1의 목적인 거죠. 수강료보다도.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 자체가. 근데 예산 따로 지원 받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죠 아직은. 근데 그것도 이제 찾아보면 예를 들면 나올 이런 거 건 있습니다. 정부에서 뭐 그런 자격증 특혜를 준 것도 있지만 굉장히 이제 예전에 한번 극우 보수 단체들이 댓글 달다가 한번 혼이 났잖아요. 네. 감옥도 가고 할 때 그때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수사했거든요. 네. 그 사람들 다 다시 불러다가 윤석열 캠프 때부터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희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네네. 이희범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자유연대. 네. 그리고 이 사람 키운 사람이 지금 감옥 가 있는 김상진이라는 신자유연대. 신자유연대.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사람. 그 윤석열 앞에서 그 중앙지검 앞에서 시위하다가 그 뭐 해서 감방에도 가고 맞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윤석열 나와가 죽이겠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나와서는 또 윤석열 지지했잖아요. 윤석열이 후보가 되니까 네. 가서 충성 맹세를 하고 윤석열이 고발을 취하해 줍니다. 그걸 직접 얘기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남아 있어요. 내가 고발 취하해 줬다고. 네. 충성 맹세를 하잖아요. 안정권이나 이런 애들이 다 그쪽 출신. 맞아요. 이희범이라는 사람이 있고 거의 남자 중에 이희범이 있고 거의 쌍벽으로 손효숙이라는 사람이 있는 건데 이 사람들끼리 그 서울의 인사동의 종로 빌딩에 보면 거점을 마련해 놨고 네. 이제 그러니까 손효숙이 약간 분가를 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개파가 오래된 뭐 복잡해지잖아요. 손효숙이 나오고 김상진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범과 약간 갈라서는데 이범의 그 계보가 있고 손효숙은 손효숙의 계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막 보면 뭐 안정권이나 배인규나 이런 네. 극우 청년들 이쪽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보면 좀 취재 이렇게 본 기자 오늘 와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좀 기사를 봤는데 빌딩 하나에 모아져 있잖아요. 네. 한 빌딩에. 그게 윤석열 대통령실에 관련 하나의 어떤 거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 관련 극우단체, 보수단체 다 거기 있고 집회 관련 이런 극우단체, 역사교육단체 다 거기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 단체들이 지원받은 돈을 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보면은 자유총연맹이라고 또 있잖아요. 네. 거기는 돈이 많습니다. 1년 그렇죠. 예산이 그러니까 자기들 그 재무제표 봤을 때 한 180억 정도라고요. 네. 1년에. 근데 거기에 이제 정부 국가 보조금도 들어오고 할 텐데 제가 되게 이상한 거는 예전에 그 자유총연맹은 국가 보조금을 받고 두 개가 있습니다. 자유기업원이라고 있잖아요. 네. 정경련 비슷하게 그러니까 약간 우파 성격의 정경련 같은 거. 네. 예전에 아마 박근혜 때인가요? 그 맞아요. 정경련이 그 네. 자유기업원에 돈 주다가 네. 걸려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네. 그 자유기업원이 아까 말씀드린 그 예산 한 180억, 2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 물어봤더니 140억 원은 자기들의 기금 운용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기금이 얼마길래 1년에 운용 수익이 140억이 나옵니까? 그건 한 2천억 이상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2천억이 있을 때 7% 이익을 내면 140억 원이 남는 건데 자유기업원은 원래 그 돈이 없던 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나중에 수사가 되고 더 취재가 되면 기업들이 여기도 객출했을 가능성이 그랬을 굉장히 가능성이 큽니다. 있죠. 네. 그리고 자유총연맹이라는 데도 예산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줄은 직접 주지는 않고 이런 큰 단체들한테 일단 그렇죠. 물토기로 주면 자유총연맹 네. 같은 데에다 주면 자유총연맹이 맞습니다. 우파 단체들한테 이렇게 또 분산시켜서 나눠주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단체들이 움직이는 힘은 나는 윤석열 정부 정권에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보거든요. 근데 그걸 총관리한 사람 김대남 시민사회 비서관일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그거는 이제 실무자니까 실무총책이었고 본인 입으로 이명수 기자와의 그 녹음 파일에서 그 유튜버 내가 관리한다고 네네 나오죠. 가서 그렇죠. 관리한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그 얘기가 뭔지 몰랐는데 이거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손효숙하고 뭐 국가 그 늘봄학교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고 뭐 난리 네. 칠 때 대안교조 만들고 할 때 김대남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사진에 나오고 영상에 나옵니다. 근데 김대남이 선임 행정관 할 때 시민사회 수석이 강승규였잖아요. 네. 근데 강승규 지금 의원이 거기 열종에 보면 대통령실 책임자였던 것 같고 네. 극우 유튜버고 뭐고 뭐 이영수 회장이라는 그 댓글 또 팀 운영했고 신천지 연관이 있던 그분도 네. 그 시민사회 수석에도 관리를 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면 도대체 2021년 그러면 그때 대선 때 20대 대선 때도
저희가 봤을 때 엄청난 댓글 조작이 많이 있었는데 네. 당선이 됐기 때문에 수사가 안 되고 그냥 묻힌 거거든요. 이제 이게 댓글 조작 수사로 들어가려면 또 뭔가 증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툭 튀어나오는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묻혀 있었던 근데 거라고 제가 봐요. 지금 보니까 아주 안 나온 건 아니고 오마이뉴스가 2022년 한 2월경에 그 이영수 회장이 이끄는 조직총괄본부의 네. 그 SNS 어게인 위원회라고 한 130개 단톡방 만들어서 허위 사실 유포하는 이미지 만들어서 쫙 그 지시를 해서 전파하는 그 증거를 오마이뉴스 보도를 했어요. 그때. 네. 근데 다른 언론들이 주목하지 않았고 아, 대선 전국이라 이제 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묻혀서 갔는데 나중에 거기가 저희가 거기서 더 플러스 알파를 발견했고 신용환 그 윤석열 캠프 네네네. 정책총괄지원실장의 외장하대 보니까 또 그런 게 있어서 붙여가지고 보도를 했는데도 윤석열 정권에서 그런 거 해봐야 백날 백약이 보이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는 그래도 윤석열이 파면된 이유니까 보도를 했고 마침 이게 또 대선 전국이어서 맞물려서 좀 파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 좀 정리를 하고 가니까 리박스쿨에서 이게 이 댓글을 이렇게 달기 교육을 시키는 거고 그 산하 조직이 그럼 자송군인가요? 연합된 산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극우 보수 단체가 한 30개가 있다고 치면 네. 저희가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리박이 사관학교라고 그랬잖아요. 네. 댓글 조작 사관학교. 그 각 단체에서 회원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킵니다. 리박에서. 네.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각 단체에서 단톡방을 만들어서 댓글 공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받았으니까. 댓글 공작 활동 자송군은 연합이네. 그 맞습니다. 사람들의 연합의 전체를 활동이네. 뜻하는 거죠. 이게 리박만이 한정된 건 아니고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김문수를 지지하고 이재명을 비방하는 그 댓글 공작팀 전체를 자송군이라고 하고 예, 리박스쿨은 그 중에 구성원 중에 일부.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늘봄학교는 여기서 또 그 양성된 사람들 리박스쿨에서 양성한 사람들을 그 늘봄학교 강사로 넣어서 이 초등학교 구화 시키는 작업에 투입된 그런 구조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송군 같은 경우는 이런 댓글 공작이 주로 이럴 때는 선거 때잖아요. 그렇죠. 선거가 뭐 매년 있지도 않고 이거는 특수한 어쩌다 한번 그 이벤트 같은 거고. 그렇죠. 예. 그렇네. 그 연합에서 그렇죠. 연합에서 선거라든가 총선이라든가 대선쯤에 연합시켜 가지고 이렇게 활동시키는 이런 것 거 같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선거 때 유독 이제 더 뽑고 사람을 해서 이번에 저희도 그래서 들어갈 수 있었던 건데 선거 때 이렇게 반짝 또 활동을 하는데 평시 임무 자체는 극우 역사관의 애들한테 가르치고 강사를 양성해서 학교로 투입시켜서 극우 어린이들을 만들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는 따로 있었던 거죠. 내가 보니까 그 이명수 기자는 김대남 전 시민사회비서관 엄청 친하거든요. 예. 같은 강원도 출신이어서. 근데 이명수 기자가 그 김대남 비서관 한번 얘기 쪼면 나올 것도 같은데. 지금 관계는 안 좋죠. 그 지금 연봉 최대 선거까지 연봉 3억 받던 사람이 그 3달인가밖에 안 했는데 이명수 때문에 잘렸잖아요. 네. 그 전에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뭐 무슨 사람이 있는데. 네. 이거 보도를 언제 해야 되냐. 뭐 제가 원래는 그 서울신용보험재단 감사가 되기 전에 그 얘기를 해서 대통령실을 나와서 야인인데 네가 보도를 해봐야 아무 파장이 없으니까 대통령실 나왔으면 어디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공공기관 감사 갈 거예요. 기다렸는데 진짜 간 거예요. 그리고 한 3개월 있다 또 관계가 안 좋습니다. 잘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또 민주당에 또 캠프에 들어간다. 그러게요. 황당한 뉴스가 있었는데 그 검증을 뭐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만이죠? 바로 5시간 만이죠. 네, 5시간. 리박스쿨 그 손효숙 대표 아까 얘기 좀 잠깐 나왔었거든요. 우체국장 출신. 근데 아무리 봐도 이런 게 이런 큰 어떤 그 극우 보수 단체라든가 여기서 어떤 대표를 한다거나 이게 쭉 끌어갈 만한 사람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게요. 저도 이제 저희 최혜정 기자가 현장 영상을 음성을 들어보면 본인 삶을 얘기하면서 9급으로 우체국에 입사해서 5급으로 퇴직을 했고 2016년 12월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잖아요. 그 장면을 보고 자기가 충격을 받아서 뭔가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왔다라고 하고 실제로 2017년에 이분이 프리덤 장학회 칼리지라는 걸 또 만들어 손효숙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단체는 10개가 넘습니다. 한 개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만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 되게 밖에서 봤을 때 큰 외연처럼 보이기 위해서 여러 단체를 쪼개서 운영을 하는데 아마 그 말씀하셨듯이 위에서 자금 지원이 온다면 또 분산해서 받으려고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프리덤 장학회 칼리지를 2017년에 만들면서 거기서 하는 여러 가지 정치 강의나 뭐 보수 역사 강의 이런 극우 역사 강의 이런 프로그램, 또 정치 관련 프로그램에 그때 그때 당시는 전 경기도지사죠. 그분이 등장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때 김문수
도지사도 아니고 야인 일대죠. 야인입니다. 네, 네. 야인 일대 강사로도 등장하고 김문수 TV가 이런 어떤 프로그램의 협력사로도 등장하고 네. 하는데 이제 대선 때 김문수 후보는 정확히 내가 알고 모르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좀 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말이 되게 무섭잖아요. 왜냐면 이재명 후보가 지지난 대선에서 김문기 모른다. 네. 요 한마디 했다가 네, 재판을 그렇죠. 몇 년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직선거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 엄격한 측면도 있긴 한데 그거를 의식해서인지 알고 모르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댓글 공작을 하든 말든 내가 어떻게 하라 이렇게 순간순간 그 머리는 그 이재명 대표가 겪었던 고초가 있어서 그런지 순간순간 순발력 있게 대응했네요. 이번에 후보들 되게 말 조심 많이 했는데 그렇긴 하더라고요. 한 명이 네. 안 했잖아요. 이준석. 다른 후보들 다 말 조심하고 있는데 특히 TV 토론에서도. 네. 자, 방과후 학교 그 위탁 업체 아까 글로리 사회협동조합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손효숙이 관계돼 있는 이렇게 단체가. 보시면 돼요. 교육부에서 이제 민간 위탁을 주잖아요. 자격증을 네. 심사를 한 다음에 그래 이거 발급해줘라고 허가를 네. 해주면 교육부에는 아마 신고하거나 등록만 하면 될 텐데 처음에는 저희 인턴 기자가 받았던 것은 한국 컨설팅 교육연구원이란데 그러니까 자격증을 만들어준 데는 어디예요? 글로리 사회협동조합이 아니면 아까 두 개가 투 트랙으로 간 겁니다. 서울 지역은 컨설팅 교육연구원이 하고 네. 글로리 협동조합은 인천 지역. 그러니까 그 두 군데에서 지금 자격증을 만들어주는 거네. 늘로막도로 갈 수 있도록. 그렇죠.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예를 들면 그 자격증이라는 게 꼭 늘봄학교 강사자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 뭐 창의체험 지도 뭐 활동사, 뭐 지도사 자기들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그런 자격증을 만드는데 그럼 관련된 어떤 정부 기관에 뭐 인가나 허가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만드는 건가요? 그냥 거기서 심사는 하겠죠. 그 아니 하는데 대해서. 나중에 근데 그 그게 자격증을 허가제는 가진 사람,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바로 늘봄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준다고 한다면 예. 뭔가 이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문제인 겁니다. 늘봄학교 강사 채용은 학교가 직접 하기도 하고 교육청이 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자격증을 요구하죠. 근데 이게 국가 자격증도 아닌데 네. 그렇다면 발급해준 데가 믿을만한 데인가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검증을 안 했고 네. 서울 교대는 국립대인데 서울 교대가 이 프로그램을 위탁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들이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소녀숙의 늘봄교육연합회랑 MOU를 맺으면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지 진짜 연합회면 회원사가 많아야 되는데 진짜 네. 회원사가 있어? 아무런 검증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게 저는 우연은 아닐 거라 보이거든요. 위에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겠죠. 일사천리로 그래서 갈 수 있었다. 이주 교육부 장관의 정책자문위원으로 예. 손현숙 대표가 지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이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솔직히 그 장관의 그 직속 자문위원이기도 하고 네. 보니까 그 법령에 보니까 그 규칙에 보니까 그 사람들 이제 국가 기본 교육 정책을 조언한다고 돼 있는데 우체국장 출신이 그 극우 시민단체 하다가 어떻게 그 자리에 올랐는지는 진짜 의문이죠. 그 추천 기관이 누구냐면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으면 누가 추천한 거야 손현숙을 네. 라고 했는데 이제 한 교수더라고요. 단국대학교 교수인데 이분의 정체를 지금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캠프에 들어갔다거나 국민의힘 관계자거나 인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아예 뭐 김건희 씨 주변 인물하고 관련돼 있는 건 아닌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네. 네. 그 배우 인물이 그러면 아직 안 드러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윤석열, 김건희가 이렇게 아니 왜냐하면 예산이 네. 늘봄학교를 그러니까 나는 이 취재한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면 늘봄학교를 그런 가정하에 늘봄학교 정책을 한 건지 늘봄학교 정책이 먼저 생기니까 그걸 이용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늘봄학교 자체를 설계했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던데요. 안 그래도 그 말씀해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선 때 공약이었어요. 그럼 늘봄학교가 대선 공약은 윤석열 캠프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근데 이제 신용환 교수의 정책총괄 지원실장이었는데 외장하들 제가 좀 찾아봐 달라는데 지금 선거 때문에 네. 바빠서 그런데 한번 그게 나오면 캠프에서 이걸 누가 만들었거나 하면 아니면 외부에서 인사들이 네. 어떤 외부 단체 보면 그때 캠프에 제안서를 많이 넣더라고요. 이런 거 하자고. 그 중에 하나일 확률이 높죠. 그럼 일단 지금 취재는 어디에 집중이 돼 있어요? 배우? 지금은 정치권 연결. 그러니까 손효숙이 결국은 그 가운데 브릿지 같은 역할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정치권과 연결. 그렇죠. 지금 본인은 저희한테 처음에 막 해명 안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가
한 거다. 이걸 무슨 뭐 대단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저희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언론이 취재해 보니까 뭐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정치권과의 연결고리 그 단체들의 이제 이름을 빌려주면 축사를 하거나 뭐 고문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뭐 최재형 의원 전 의원이랄지 네. 전 감사원장이랄지 뭐 황우여 네. 전 의원이랄지 이런 분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김진태도 있고 그러게요. 뭐 이승만 네. 기념사업 이쪽은 이준석 천하람도 나오고 보수의 정치인들은 이 조직들과 뭔가가 있어요. 가서 연락은 되니까 거기 행사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손효숙 씨는 그 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중간 두목 정도 돼요. 중간 두목. 네. 그러니까 큰 두목은 또 따로 있는 거네요. 그리고 우남 네트워크라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보도하자마자 가장 먼저 사이트를 닫아버린 게 우남 네트워크예요. 그래 우남 네트워크는 보니까 뭐 쟁쟁한 인물들이 많이 그렇죠. 있대요. 거기는 이승만을 네. 추앙하는 건데 거긴 정치인들이 그냥 엄청 많잖아요. 근데 거기는 자금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남 네트워크도 하나의 돈줄 역할을 했던 거고 아까 뭐 자유기업원 자유청년맨도 있고 네. 근데 우남 네트워크에는 유독 정치인과의 연결점이 많아서 지금 리박스쿨은 지금 홈페이지 있거든요. 우남은 저희 보도하자마자 안 열리다가 갑자기 또 다시 열리긴 하더라고 리박스쿨 홈페이지가. 왜냐면 이제 자기들은 저희가 조작 보도했다고 허위 보도했다고 그 우리 옛날에 했던 것처럼 윤석열 커피 보도 이런 거 한 것처럼 뉴스타파가 또 허위 가짜 뉴스 보도했다 이렇게 저희 고발하겠다고 막 그래요. 고소하겠다고 그래서 뭐 근데 이 사람들 봤을 때 제가 볼 때 우남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조직은 제가 보니까 미국의 부정선거 조직들이잖아요. 미국으로 연결된 뭐 애니첸이라는 여자랑 뭐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정광훈도 그 중에 일원이고 그리고 거기 정치 인사들이 있고 거기가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또 미국과 연결된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 막 사람들 왔잖아요. 부정선거 모니터한다고 감시한다고 그 사람들도 다 그쪽으로 우남 네트워크하고 그쪽으로 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자비 들여서 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 윤석열하고도 직접적으로 다이렉트 연결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들 중에 한 분은 전에 왔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거든요. 미국 사람. 그분이 왔는데 그분이 와서 5일 목요일까지 있는다고 그랬거든요. 그저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상한 일이 우리만 몰랐던 이상한 일은 계속 진행됐는데 알았던 기자들도 사실 쓰지 못했을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회사 망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저 김문수 후보하고 이제 좀 대선이 끝나서 대선 전에는 김문수 후보하고 연관성 이 부분이 가장 핫하게 다뤄지고 그랬었잖아요. 이재명 후보도 그 당시 이제 언급도 하고 그랬었는데 김문수 지금 전 후보죠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은 어떤 부분 있습니까? 추가로 더 나올 부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아주 그러니까 사진 찍었다는 것까지만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행사에 같이 있었다 3년 전에. 근데 저희가 확인한 거는 뭐 그제 보도한 거는 2년 전에 2023년 10월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제 새로운 노조를 만들 때 그때 이제 2023년 10월이면 김문수 전 후보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을 때, 그러니까 공직에 있을 때, 장관급 공직에 있을 때 서울시의 새로운 노조를 만드는데 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사정 대타협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회 갈등을 좀 줄이고자 만든 기구잖아요. 거기에 이제 수장이 새 노조를 만드는데 관여를 하는데 김문수만 관여한 게 아니고 그 노조의 설립 주소지가 보니까 리박스쿨이에요. 노조를 만들면 사무실이 있어야 되죠. 근거지가 있어, 주소지가 있어야 되니까 손효숙이 도와줍니다. 리박스쿨이 건물 전체를 쓰지는 않았을 텐데 그 호수가 있는데 그 똑같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같이 계속 만나서 찍었던 사진들이 있으니까 이 노조에 손효숙이 관련되거나 그리고 이 노조 위원장이 김문수와 관련된다는 건 카카오톡이나 사진으로 다 남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노조를 딱 만들고 다음 날에 김문수가 부릅니다. 이 둘을. 그리고 다른 사람도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노조를 자기들 노조를 약간 포섭해서 이용하려고 한 것 같다. 그리고 왜냐면 극우단체 또 연결되면 좋으니까 민주노총과의 맞서는 그런 왜냐면 대한교조라는 데도 정교조에 맞서는 개념을 만들었듯이 이 서울시 노조 이것도 약간 민주노총이나 좀 좌익 성향 자기들이 봤을 때 좌익 성향과 맞서는 좌익 성향 노조와 맞서는 단체 보수 단체로 보수 노조로 이용하려고 한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안다 모른다의 정도가 아니고 경사노위 위원장이 이런 짓을 하고 하면 심각한 거죠. 심각하죠. 그러니까 리박스쿨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수사하고 있는데 뭐 지금 처벌 얘기하기로는 조금 뭐 섣부를 수도 있고 아직 전모가 안 나왔으니까. 하지만 댓글은 댓글대로 일단 처벌이 될 거 아닙니까? 처벌되면 아까 얘기했던 공직선거법으로 좀 처벌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뭐 경찰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이게 단체도 많고 사람도 많고 광범위한데 수사대가 그분들이 사이버 뭐 전문 수사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만 20명이 안 된다고 그래서 네. 이 정도 수사는 제가 볼 때 한 40~50명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광범위. 왜냐면 압수수색 한번 나가면 그날은 또 손이 비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압수수색 인력도 물론 타부서에서 지원받고 했겠지만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압수수색도 있지만 온라인 압수수색도 있잖아요. 네이버에 네. 대해서 그건 사이버 네. 쪽에서 하니까 막 계속 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했는데 초반에 제가 연락했을 때는 너무 막막해 하더라고요. 경찰도. 네. 지금 이건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네. 지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출국 금지하고 뭐 했다니까. 네. 근데 이제 손윤수 대표는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조작 보도하고 뭐 댓글 조작 안 했다 그러고 동네 평범한 아줌마가 그냥 한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엊그제 이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네. 특검법 이게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 특검법 안에서 이 부분들 좀 녹아 들어가고 수사가 될 가능성은 없나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특검 3개가 어떻게 가동이 될지 좀 네. 모르겠어요. 특검이 3개가 가동된 전례가 없잖아요. 없는데 이제 내란 그 특검법에 또 그 특검 수사하다가 파생되는 것도 수사하게 돼 근데 있잖아요. 만약에 윤석열의 직접 지시나 연관성 아니면 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든지 연관성이 나오면 예, 국가 정책을 만약에 네. 자기의 장기 집권, 영구 집권 왜냐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란 12.3 내란 계엄 그 일을 일으킨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의 영구 집권을 위해서 네.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헌법을 보시고 사실 그런 거죠. 그거 아니면 그걸 영구 그런 독재를 위해서 리스크를 왜 지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투트랙으로 장기 전략, 단기 전략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같다고 보입니다. 믿기는 싫지만 지금 결과가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내란 특검하게 되면 예.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것들이 나올 맞습니다. 가능성이 많죠. 저는 이제 그 부분 외환 유치, 그 외환 유치도 있고 이 비상계엄이 어떻게 설계됐고 기획됐는지 하나도 드러난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뭐 노상원 항상 얘기하지만 그 노상원 뒷부분에 가려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내란 특검에서 규명돼야 되는데 그런 거 하다가 보면 아까 이 초기부터 이런 공작들을 해왔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 보면 이제 특검 수사로도 연결이 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서 한번 던져본 얘기거든요. 어차피 윤석열이 파면되고 김건희가 수사받고 감옥에 가겠지만 국민의힘이 좀 걱정이 많이 될 겁니다. 국민의힘의 이제 주요 중진들 이 단체들과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이 단체들의 행사에 다 참여를 하고 이름도 빌려주고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준 것들이 드러난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정치인이야 뭐 사실 법적인 걸 떠나서 도덕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근데 다수가 연관이 돼 있다, 이 사건에 연관이 돼 있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실제 고발은 하지는 않았죠. 그 리박스쿨에서 우리 이제 봉 기자 쪽 고발을 하다고. 아직 근데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변호인을 선임했더라고요. 김소연이라고 그때는. 예, 김소연. 예, 그 뭐 약간 좀 엽기적인 사건마다 다 등장하시는 분이. 그것도 어디에 나왔었죠? 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이준석 그렇죠. 사건 항상 나왔었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도 약간 이준석 느낌이 있는데 네. 하여튼 이준석을 이렇게 싫어하고 네. 명태균 변호인도 했습니다. 처음에 명태균 근데 변호인. 그분이 이제 자기 페이스북에 내란을 잘했다고 옹호를 하죠. 그러니까 내란에 그리고 김문수를 지지한 사람인데 김문수를 지지할 수는 있지만 우리 어느 정상적인 국민은 내란을 지지하진 않잖아요. 김문수를 찍는 사람도 내란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현직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좀 특이하시네. 잘 아시지 않으세요? 잘 몰라요. 리박스쿨 측에서는 이제 자발적 댓글이고 정치 참여행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반박하면서 이제 그래서 그 고발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발적 댓글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박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단톡방이 체증이 다 돼 있으니까. 돼 있어요? 어떤 건가요, 가령? 일단은 본인이 이렇게 지시한 거 말한 거죠. 지시한 거. 오늘은 뭐 이런 거 좀 달자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그 조직적으로 움직였는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이게 이제 댓글은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시켜서 달고 자발적으로 달았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래도 내용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가 그걸 자발적으로 달았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후보자 비방 못하게 돼 있잖아요. 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근데 그 기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근데 그때 저희가 보도해서 예시 댓글 보여줬는데 그냥 다 욕입니다. 욕이고. 근데 저희가 예전에 판례를 찾아보니까 그냥 일반 개인이 홧김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처벌 안 받는데 이렇게 이제 뭔가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이제 가중 처벌이 될 확률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런 아까 늘봄학교 강사직을 제의를 받고 내지는
받고 대가를 했다. 대가가 네, 있었다. 네.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 뭐 유해관계 유대죄라나 유해유도죄인가 뭐 있잖아요. 공직선거법에. 그렇죠. 네. 매수 뭐 한 것도 네, 있고. 매수. 후보자 예. 매수는 이거 후보자 매수는 아니고 말씀하셨듯이 그 어떤 이해유도. 금품을 제공하고 예. 이쪽을 지지하자라고 하면. 네. 자, 공범들도 그러면 이제 배우가 있다면 그런 쪽에 같이 공범으로 처벌이 되겠네요. 근데 리박스쿨은 뭐 지금 단톡방에 보니까 한 170, 180만밖에 안 되지만 다른 네. 단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단체들이 카페도 운영하고 네이버 밴드도 운영하고 근데 최근에 보니까 저희 제보는 거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다 지워야 된다고. 지우는 건 본인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다 공지를 하는데 그게 또 제보가 옵니다. 지워야 된다고. 그럼 누가 이제 그 제보자들이 캡처해두면 또 그 증거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그제 최민희 의원실에서 그 조사에서 보도자를 냈던데 저희 리박스쿨 그 자성군 단톡방에 그 저희가 이제 예시로 둔 조장 우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아이디가 우혁입니다. 네. 우혁이 썼던 그 좌표를 찍어가지고 썼던 댓글이 그 순간적으로 공감이 폭증해가지고 네이버가 그게 그 자체적으로 그 감지를 한답니다. 시스템에서 감지를 하면 여기 지금 댓글 문제 좀 있으니까 공감 지우라고 최신 순으로만 나열할 수 있게. 네. 왜냐면 순공감을 많이 누른다는 건 가장 상단에 댓글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신 순으로 해버리면 가장 최근 거만 나오니까 네. 그 통보를 해당 언론사에 했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시스템. 네, 그러니까 네. 그거만 봐도 네이버에 자료가 있는 거죠 지금. 아, 그렇겠네요. 네이버에 어떤 걸러졌기 그럼요. 때문에. 이 기사만 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던 예를 들면 네이버의 시스템이 아니면 다음에 시스템이 감지했던 기록들을 근거로 제가 볼 때는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경찰도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있고 네. IP를 확인했는데 다 한 곳의 IP더라. 아까 그 리박스쿨 사무실 IP라 네. 거기 장소 특정이 된 건가요? 네, 그렇게 특정이 된 걸로. 자, 리박스쿨은 여기까지 좀 하고 그 아까 이제 못다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저희의 뉴스버스하고 봉 기자하고 같이 걸렸다 뉴스버스는 지금 무혐의 됐던 그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그게 2011년 윤석열 대검 중수부 과장일 때 그 수사하다 대장동 대출 비리를 무마했다. 이걸 2021년 대선 국면에 썼다가 그 뒤에 2년 뒤에 이제 대선 개입 여론 조작으로 몰려서 기소가 돼갖고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경향신문이랑 뉴스버스가 가장 먼저 쓰고 저희는 2021년 맞아요. 10월에 쓰셨잖아요. 네. 가장 9월, 먼저 우리는 9월 말부터 썼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쓴 데는 기소를 안 하고 기소 가장 그렇지. 늦게 쓴 두 군데를 지금 네. JTBC 그리고 네. 뉴스타파를 기소를 한 셈인데 그러니까 JTBC를 기소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봉 기자를 기소한 저를 거죠. 기소했죠. 근데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네. 애초에 설계를 잡고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대장동 수사 기록을 보니까 이재명 후보를 불러다 조사를 하면서 뉴스타파의 그 3월 6일자 보도 네.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해서 이거 나오는 거 사전에 알고 있었냐고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사전 결탁설에 대해서 질문이 언제 있었냐면 한 2년 전 2월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미 2023년 2월에 이재명을 조사하면서 그 질문이 있고 그 다음 달에 유동규를 불러다가 저희 뉴스타파 보도를 제시하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봐. 이거 조작된 거 맞지? 니네 짠 거 맞지? 그때 유동규는 대선 당시만 해도 붙어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질문을 하고 정영학, 남욱을 다 부릅니다. 그게 언제쯤 시점이? 2023년 2월. 아니 근데 보도 나온 건 3월 달에 가서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 김만배 신앙님. 대선 끝나고 대선이 2022년이고 이듬해 2023년에? 우리 수사가 있던 그 해에 네, 2023년 2월에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면서 얘들이 그걸 물어보면서 제가 그걸 기록을 보고 그때 이제 전 기록을 다 입수해서 봤으니까 뭔가 작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수사가 들어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얘들이 이제 두 가지 수사를 했는데 김만배로부터 돈 받은 기자들 수사를 먼저 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신앙님 김만배 그 금전거래 그거를 이렇게 한번 기자들과의 유착 관계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명예훼손 한 언론사 5개 언론사에 대한 수사 재작년 9월부터 착수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전조는 있었고 저는 어느 정도 느낌이 있었다는 건데 뉴스버스나 경향까지 갈 거는 생각 못해요. 저는 저랑 그 뉴스타파 정도만 올 거라고 생각했죠. 네. 근데 이거를 사실은 허재현 그 1인 기자 아니 혼자 있는 난 처음에 뉴스타파 그 압수수색 9월 달에 했잖아요. 2023 9월에. 9월에 할 때만 해도 우리가 제일 먼저 쓴 기사인데 왜 뉴스타파지 그리고 그런데 우리는 올 줄 몰랐는데 두 달 뒤에 그러니까 10월 달에 전 기자 뭐 5개 기사가 문제됐는데 그 중에 하나 쓴 기자가 이제 압수수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두 달 뒤에 또 딱 두 달 뒤에 12월 달에 이제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이제 그 프레임이라는 게 윤석열 낙선 프레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윤석열 낙선을 위해서 예. 그 없는 부풀려 가지고 허위 사실로 조작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같은 내용을 사실상 거의 똑같은 내용을 보도했는데. 그렇죠. 네.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무마한 의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것들은 보도했는데 일부는 기소하고 일부는 기소하지 근데 않아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경향신문은 그 당시에 이제 이광길 씨 네. 그 취재를 해가지고 네. 이광길인가 하고 아니 조우영을 취재를 네. 해서 나가는 보도고 우리는 수사 기록을 얻어갖고 수사 기록을 보고 수사 기록에 근거해서 한 보도예요. 네. 그러니까 같은 야마는 같은데 보도 내용을 보면 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뉴스버스 경향신문 배우에 같은 사람 김만배가 있고 뭐 민주당이 있고 민주당에 특히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캠프, 그렇죠. 이재명 캠프와 민주당이 뒤에서 배후에서 작동하고 이걸 경향신문 뉴스버스에 공급을 해서 같은 날 기사가 나왔다. 같은 날 기사가 나왔는데 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도 그거지만 이번 대선에 또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희 리박스쿨 보도하니까 장동혁 그 그렇지, 사무실장이 네. 제2의 커피 공작이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그걸 해명하고 가야 돼. 제1의 커피 공작이 지금 네. 얼마나 좀 부실 수사였고 지금 왜냐하면 저희 재판에서도 네. 판사가 계속 혼내잖아요. 공소장 이렇게 쓰면 어떡하냐. 그 처음에 그래서 공소기각 얘기가 나왔었는데 공소기각을 안 하고 지금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모양이에요. 저는 아직 준비기일이라 저는 공소기각 끝까지 주장하고 증거 동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봉 기자는 그렇고. 근데 그래 한상진 저기는 약간 특수하잖아요. 이제 김만배 시장님 동거래는 있으니까 네. 저기는 어쩔 수 없다. 이제 전황 허재한 재판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왜냐하면 이거를 검찰이 불법 수사를 했는데 그냥 재판을 해주면 계속 하거든요. 그냥 불법 수사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첫 번째 케이스가 돼야겠다라고 해서 강하게 이제 월요일 네. 재판인데 이거 강하게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뉴스버스는 이제 지금 그 검찰 상대로 네. 그 손해배상 소송을 그래서 제일 먼저 나가고 예. 있어요. 뉴스타파도 내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일 먼저 나가고 있는데 이 그 기소가 안 되다 보니까 수사 기록을 못 봐. 그래서 수사 기록을 좀 열람하게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뉴스타파 재판부에서 막았어. 아 저희한테. 네, 그쪽 재판부에서 복사를 못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보기엔 민감한 것 같아요.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기록도 공평하게 제공을 안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00을 수사하면 일부만 주는 건 맞지만 각 피고인마다 다르게 준 것 같습니다. 취사 선택을.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그 검찰에서 넘어올 때 생각을 한 거죠. 이거 네. 잘못 나가면 얘들이 또 기사 쓸 텐데라는 생각을 했고. 네. 써야죠. 네, 저희는 썼잖아요. 아니 세상에 조우영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출국 금지를 왜 합니까? 조우영을 조사한 다음에 참고인 조사한 다음에 출국 금지한 사실 저희는 몰랐잖아요. 네. 당시 수사 기록에 있는 거예요. 근데 출국 금지 결재를 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네. 조우영이 아무것도 아닌 단순 참고인인데 세상에 단순 참고인을 출국 금지하는 수사기관이 어디 있어요? 근데 조우영은 아무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도와주고 나왔어요라고 하는데 박영수에게 박영수 측에게 1억 원이 넘는 성공보수를 주고 아무것도 아닌 걸 해줬는데 왜 1억을 줍니까? 성공보수를 왜 줍니까? 5천만 원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나마 부산저축은행 사건 기록 전체가 저희가 안 줘요. 저희는 그거 전체 다 주면 분석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걸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실제 윤석열이 대장동 대출 비리를 무마했는지 이 부분들을 알려 그러면 그 기록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전제가 수사의 출발의 전제가 봐주지 않았다라는 게 출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인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되는데 다 안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검찰이 원하면 그 기록을 주면 저희가 입증할 수 있는데 주지도 않고 분량이 많다고 뭐 저희가 보는 건데도 주지도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이제 윤석열이 파면이 돼서 검찰의 스탠스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뭐 대통령도 아닌데 그렇게 명예훼손이라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오히려 이제 파면된 윤석열은 저희 법정에 저희 재판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야죠. 증인으로 나와서 도대체 네가 어떤 피해를 봤으며 이 수사 관련해서 지시한 게 없는지 정확히 물어봐야죠. 왜냐하면 법정에서 또 거짓말하면 위증죄가 되잖아요. 그렇죠.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수사를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명예훼손 피해자는 본인이 지시해야 되잖아요. 지금 고발로 이루어진 거죠 지금. 인지에서 뭐 반의사 불벌죄 처벌만 못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고발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이라 해가지고 이 프레임이 작동돼 갖고 수사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검찰이 실제 1년 8개월 동안 수사를 했어요. 그리고 뉴스버스도 무혐의 되고 경향신문 무혐의 됐지만 네. 여전히 뉴스버스, 경향신문 그리고 뉴스타파 다 그때 본 기자 이게 다 거짓말로 썼다고 생각한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엊그저께 장동혁도 대장동 커피 시즌2다 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의 본질을 한번 아까 뭐 얘기 중에 좀 나오긴 했지만 본 기자가 한번 정리하고 이걸로 뭐 맺는 사건의 걸로 하죠. 본질이 간단하죠. 네. 윤석열은 검사 때도 이런 사람이었어라고 저희는 보도를 한 거죠. 네. 검사 때도 부적절한 행동을 한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 이 사람을 뽑을 때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라고 국민들께 알려드린 거죠. 그게 언론의 임무잖아요. 대선 후보자에 대한 검증 보도를 한 것인데 본인이 당선되고 18개월 후에 그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뒤늦게 화가 났는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수사를 했고 그렇다면 수사를 했으면 어떤 본인이 주장하는 아니면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들이 나와야 되는데 뭐 민주당과의 연관이나 네. 김만배와의 연관이나 아무것도 나온 게 없고 하물며 그 선배를 저 오늘 처음 봤잖아요. 네. 마치 우리가 사전에 다 짜서 윤석열을 떨어뜨리고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한 것처럼 네. 프레임을 잡고 갔지만 빈털터리로 끝났지만 그것도 인정하지 않고 일부 언론사, 그래서 뉴스버스나 이런 데만 불기소하고 나머지 언론사는 처벌하는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걸 국민의힘에서 계속 꺼내들어서 가만히 안 두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도 이제는 이제 저희가 먼저 고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해서라도 저희들은 이제 민사를 또 윤석열 상대 민사 내는 것들이 네. 다 그런 거거든요. 이게 실체 규명 없이 억울하게 누명만 쓰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네. 자 오늘 이제 그 리박스쿨 처음 보도했던 봉지욱 기자 모셔서 여러 가지를 좀 짚어봤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등이 통과됐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기획과 전모 규명을 위한 발걸음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출발하게 됐습니다. 내란 준상 규명의 시작입니다. 마찬가지로 김건희를 둘러싼 온갖 의혹, 그리고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런 것들도 진작 규명됐어야 할 의혹입니다. 아울러 2011년 그때 일이지만 윤석열 검사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비리 무마해놓고 2023년 이를 언론에 뒤집어 씌우려 했던 언론 고발 사주, 대통령실이 직접 하명한 언론 고발 사주 이 공작들도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지욱 기자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